사람의 얼굴은 좌우가 완벽한 대칭이 아닌 약간의 비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좌우가 다른 경우를 안면 비대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런 안면 비대칭이 틀어진 골반이나 또 불균형한 자세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안면 비대칭을 부르는 습관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암 안면외과 정휘동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희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원래 사람의 왼쪽 얼굴 그리고 오른쪽 얼굴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안면 비대칭이라는 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안면 비대칭은 말뜻과 같이 기본적으로 좌우의 얼굴이 다른 증상을 지칭합니다.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경우 미간의 중심이 턱끝 중심과 일치하지 않고 위아래 치아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한쪽 어금니만 잘 씹히거나 양쪽 입술 높이가 다른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심하지 않은 경우 작은 심미적 문제만을 야기하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교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가 제대로 물리지 않고 턱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아 기능적으로 불량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조금 우리가 안면 비대칭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상이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혹시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안면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 이상이다 할 때는 이런 걸로 좀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일반인들이요.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볼 때 턱끝이 얼굴 중심선에서 3mm 이상 한쪽으로 틀어져 있거나 입술의 기울기가 얼굴 중심선과 각도로 4도 이상 차이가 날 때, 그리고 좌우 얼굴의 넓이가 4mm 이상 차이가 날 때, 그리고 하악각의 좌우 높이 차이가 심하게 날 때 얼굴이 비뚤어졌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봐가지고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이런 안면 비대칭을 방치할 경우에는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일단 건강상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요. 이제 병적인 이유로 안면 비대칭이 발생한 경우나 심각한 부정교합을 보이는 경우에는 건강상 문제보다는 이제 심리적 문제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대칭은 심리적으로 불량하게 보이고 이 때문에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심리적 문제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면 비대칭을 방치할 경우 턱관절 장애를 비롯해 골반, 척추 등 몸 전체에 불균형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방금 안면 비대칭을 방치하면 우리 몸 전체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또 이 골반이 비틀어졌을 때도 얼굴이 비뚤어질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골반에 기형이 있는 경우 안면 비대칭의 발생 가능성이 정상 형태의 골반을 가진 환자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어깨의 기울어짐이나 척추 측만증 이런 것 중에는 어깨의 기울어짐이 안면 비대칭의 발생 확률과 상관관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제 골반이 비틀어진 경우 척추 측만증에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요. 이런 사람에게서 어깨가 기울어졌을 확률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안면 비대칭의 발생 확률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골반이 비틀어졌을 때 안면 비대칭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골반이 비틀어진 사람에게서 안면 비대칭의 발생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 비틀어진 골반이 반드시 안면 비대칭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골반이나 어깨 비대칭이 있을 경우에 안면 비대칭 발생 확률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평소 습관이나 자세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경우가 부적절한 자세나 습관에 해당하는지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여러 가지가 목, 어깨 등 이렇게 부적절한 자세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옆으로 이렇게 기울여 앉거나 아니면 노트를 옆으로 기울여 쓰는 것처럼 불량하게 비뚤게 앉는 자세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턱을 괴는 버릇, 한쪽으로 씹는 습관, 컴퓨터 앞에서의 부적절한 작업 습관, 평소 다리를 꼬거나 골반을 비트는 등 불안정한 자세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소년기의 이갈이, 이 악물기, 깨물기, 턱 내밀기, 턱 받치기, 혀 내밀기 등의 나쁜 자세나 습관으로 인해 턱관절 질환이 유발된 경우 양측 하악골의 성장 속도가 달라져서 안면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평소에 좀 좋은 자세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안면 비대칭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단 안면 비대칭의 치료는 그 상태나 정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치아 수준에서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는 치아 교정 치료로도 어느 정도의 비대칭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오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비대칭의 정도가 심한 분들이 많은데요. 정도가 심한 비대칭 환자들의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을 통한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아래턱에 비대칭이 있는 경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위턱의 기울어짐이 같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 아래턱을 동시에 이동시키는 양압동시 압교정 수술을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이동 후에도 비대칭이 잔존하여 있는 경우에는 하악골체 성형술, 이부 성형술 등의 수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치과에서 이제 교정 치료를 한번 해보고 그걸로도 안 되면은 턱 관절, 이제 하악이나 상악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어느 정도 손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자신이 안면 비대칭임을 알 수 있는 방법, 자가 진단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이렇게 그 대부분의 경우에 치료를 원해서 오시는 환자분들의 이제 주로 호소하시는 부분을 보면요. 평소에는 비대칭이 좀 덜해 보이는데 증명사진에서 좌우 얼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평소에는 이제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 채 비대칭이 덜해 보이도록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는 습관이나 이제 자세를 기울이는 습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환자의 사진이나 엑스레이상에서 정확하게 계측을 해야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안면 비대칭을 직접 자가 진단하는 정확한 방법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거울 앞에서 바른 자세에서 목을 똑바로 세우고 좌우의 귀가 보이는 양을 비슷하게 했을 때 미간의 중심과 턱끝 중심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경우, 즉 4mm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나 입술의 기울어짐이 심한 경우에는 안면 비대칭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이 틀어지신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가까운 이제 구강아가면외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경우로 얼굴 중심에서 치아 중심, 그러니까 턱끝 중심은 일치하지만 치아 중심만 벗어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교정 치료로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뭐 사진을 찍어 본다든가 거울을 통해서 내가 조금 안면 비대칭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심각한 경우에는 병원을 빨리 찾아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치료 전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평소 좀 좋은 생활 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성인에게서 발생하는 안면 비대칭의 경우에는 편측 저작, 그러니까 즉 한쪽으로 음식을 씹는 습관을 들 수 있습니다. 장시간 편측 저작을 지속하면 아래턱 각에 붙어있는 교근, 근육의 부피가 증가하며 이로 인해서 안면 비대칭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껌, 오징어와 같이 질긴 음식을 많이 즐기는 경우에는 이제 드물게 턱관절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 이 증상이 계속 발전하면 과도흡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턱뼈 머리 부분이 높게 되면 이로 인해서 안면 비대칭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습관도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참 성장하는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책상에 똑바로 올바른 자세로 앉고 필기할 때도 올바른 자세로 필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턱을 괴는 습관은 없애고 턱을 괴지 않으며 한쪽으로 가방을 메거나 한쪽으로 씹는 습관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 여러 차례 해주셨는데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좀 더 신경 써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정휘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저희 방송 보면서 이렇게 좀 구부정하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자세 피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안면 비대칭이 좀 있는 편이어서 거울 보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내 자신이 어떤지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점심 식사부터 한쪽으로 씹지 말고 양쪽 번갈아 가면서 균형감 있게 씹는 이런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 또 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뭐 수구리족이다 이런 신조어까지 생겼더라고요. 평소에 조금 좋은 자세를 점검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